에피솔로것의 나는 까미라고 해. 안녕, 나는 시쭈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결혼과 이혼사의 시즌2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 텐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올렸었지? 이 그치. 프로그램의 시즌2에 대해서. 중간에 너무 답답하고 할 말 넘쳐나가지고 맞아. 이거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한번 얘기를 했지. 이 커플들의 결혼이냐 이혼이냐 선택도 완결이 됐고, 그치. 이거 스포 있어. 보고 난 그렇죠. 사람들이 들어올 테니까. 근데 이제는 뭐 스포의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우리의 이 팟캐스트는 스포 자체니까 그치. 아무튼 모든 스포가 에피소드가. 있다. 그래도. 그래요. 완결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또 우리가 생각한 소주제에 대해서 에피소드 제목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 시즌 2가 끝난 거에 대해서 다 보고 어땠어, 시주는? 나는 확실히 원 때도 그랬고 이거는 결말보다는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불화를 맞이했고 이 불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반이 훨씬 재미있다. 그냥 TV 예능 자체로는. 맞아. 왜냐하면 결론은 사실은 사람 삶에 있어서 뻔하다고 하는 게 재미있고 없고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좀 뻔한 부분이 있잖아. 맞아. 그리고 이렇게 뻔해야지 될 수밖에 없어. 쉽지 음, 않아, 이혼이라는 게. 음, 당연히. 그리고 나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 말 싫지만 음, 최대한 고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민해 보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음. 그래서 나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 모두가. 우리가 앞에서 스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시즌 1에도 네 커플이 다 결혼과 이혼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넷 다 결혼을 선택했고 음, 이번에 네 커플 중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온 한 커플을 제외하고 세 커플 모두 결혼을 선택했는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긴 했어, 사실. 그치? 엔딩은 나는 애초에 이혼을 하더라도 여기서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한 달 동안의 그 상황을 가지고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또 돌아가서 봐야 되잖아. 그 여기서의 변화 모습을 돌아가서도 얼마나 잘 적용해서 자기한테 해주는지도 좀 살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 하더라도. 근데 나는 여기에서 왜 계속 커플들이 얘기하는 게 여기 와서 변한 게 집에 가서도 유지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과연 변했나? 이게 변한 거라면 원래는 어땠나? 그러니까 개선되는 조금씩 부분이 별로 안 보였던 것 같아, 나는.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걸 느꼈겠지. 이제 개선이 확 음, 됐다기보다는 그래도 전에는 전혀 뭐 꼼짝도 안 하고 자기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다면 지금 한마디 정도는 한다거나 뭔가 내가 그래도 좀 노력해볼게 라는 말을 한다거나 안아준다거나 이게 이제 조금씩은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느꼈고 그다음에 상담도 받았고 뭐 이것저것 해봤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나 좀 노력할게 이런 말을 했다면 좀 지켜봐줄 필요는 있는 거잖아. 음,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부부 관계가 사실 너무 얽혀 있는 문제가 많고 오랜 기간 그 문제들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 뭐 며칠 안에 개선되는 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차원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조금 더 이 단기간 안에 뭔가 하나라도 변하는 거를 보여주려는 노력이 더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관찰만 계속 하는 느낌? 뭐 이혼 변호사 한번 만나게 해주고 정신과 상담 받게 해주는 거 말고는 딱히 그냥 야 부부들이 이런 문제로 이렇게 싸운다를 그냥 쫙 보여주는 게 전시할 끝이지. 뿐이지. 맞아, 맞아. 막 우리가 해소될 정도로 뭔가 저 사람이 이만큼 처음에 이랬는데 이렇게 변했느라고 보여주는 게 크게 보이진 않더라고. 내가 그래서 요즘에 다음에도 한번 이야기하자고 했던 쉬는 부부라는 프로를 시주한테 한번 보자고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그 프로는 이 변화하는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개입이 되고 그게 좀 변하는 게 확 보여서 좀 더 좋은 건 있긴 하거든. 근데 요 프로는 그냥 약간 전시하는 느낌이라서 보는 내내 에너지가 좀 더 들긴 하는 것 같아. 그냥 좀 더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런 것도 더 있지. 맞아. 자극적으로 이 집은 이렇다, 저 집은 저렇다 막 이러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서 나는 더 엔딩에 뭔가 달라지는 게 있나? 맞아. 아니면 진짜로 이혼을 결심하게 도와주나? 막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 그냥 결국은 둘이 계속 얘기하게 하고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얘기하는데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맞아. 너는
끝까지 외박은 안 돼. 이러고 끝나잖아. 똑같아. 똑같아, 어, 그냥. 그 너무 그, 답답하더라, 진짜. 우리가 진짜 할 말 많은 게 나는, 진짜 제일 할 말 많은 게 그 상진 소영 커플인데, 응, 응, 일단 그 전에 다른 커플들 얘기를 좀 더 하다가 응, 그 응, 얘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나나 세영 커플 있잖아. 그 커플이 이제 뭐 같이 상담을 받는 모습도 나오고, 응. 마지막에는 결국 그냥 둘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대로 이혼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상담받는 걸 볼 때 어땠어? 시준 어떤 게 보였어? 그 남자가 나중에는 뭐 해소됐다고 얘기는 했는데 나는 음, 그렇게까지 마음을 열고 상담받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카메라가 음, 있기도 하고 또 상담에 대한 신뢰도가 좀 없는 것 같아 보였거든. 자기는 힘든 것도 별로 없고 괜찮다.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랬는데 그래도 좀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음, 방송에서는 그렇게 보여줬지만 의미가 있었는가 보다. 음, 그리고 생각보다 여자는 많이 회복이 된 건지 이제 음. 별로 그렇게까지 막 심적으로 힘들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느낌 받았어. 그 상담부터도 그렇고, 응, 이제 응, 나나가 처음에 상담에 와서 얘기하는 게, 저는 괜찮아요. 나는 뭐 문제가 없는데, 응, 응, 남편이 뭐 친구가 없고, 뭐, 응, 그러니까 뭔가 어디에선가 감정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응, 게 응, 자기가 보기 안쓰러우니까 끌고 와서 응, 남자가 뭔가 나아지길 바래서 상담에 끌고 온 어, 것처럼 하잖아. 근데 응, 나는 사실 나나를 볼 때마다 약간씩 좀 불편해지는 지점이, 응, 그 모든 일을 겪고 그냥 그렇게 계속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 게 솔직한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사실 세연이도 보면은 나중에 뭐 같이 술 먹는 친구도 있고 그 응, 사람한테도 모든 얘기를 하잖아, 자기 고민이나. 응, 그리고 응, 그러니까 나나는 뭔가 이 관계 안에서 나는 계속해서 저 사람을 케어해 주는 사람이고 나는 괜찮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잘 살 수 있는데 제가 걱정이고 제가 뭔가 나아져야 되고 이런 자꾸 포지셔닝을 응,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둘 다 어느 정도 이 관계 안에서 같이 겪었고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도 분명히 둘 다에게 있을 텐데 그거를 직면하지 않고 상담에 와서조차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근데 그 상담사가 약간의 분노가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잖아. 응, 그러니까 응, 너 안에 내재된 분노가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말하길 꺼리고 남자 역시 자기 감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뭐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이혼이라고 뭐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응, 응, 포장을 응, 했지만 나는 이게 과연 정말 저 두 사람의 어떤 이혼을 자꾸 이상적으로 포장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나는. 응, 응, 그냥 괜찮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 근데 오히려 어떤 극복해야 될 감정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내비치고 뭐 이미 싸울 만큼 굉장히 많이 싸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아름답게만 포장하려고 하는 게 좀 나한테는 불편한 응. 지점이었어. 이혼을 이미 결정했고 음, 번복하지 않을 거니까 음, 음, 어차피 이혼할 건데 나쁜 모습 보여서 뭐 하겠어라는 맞아. 마음이 여자한테 있는 것 같고 음, 방송에 나올 때도 엄청 꾸며진 모습이 많잖아. 외모 어, 말고 어, 어, 말투라든지 어, 태도라든지 남편한테 대하는 말이라든지 이게 다 나는 되게 포장된 상태라고 느껴졌고 음, 그래서 애초에 조금 뭔가 쟤네는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그냥 음, 그렇게 느꼈어. 그러니까 맞아. 뭔가 대입이 막 되거나 이혼을 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것도 힘들구나 이렇게 공감이 된다기보다는 음, 그냥 이미 몇 년을 되게 소가리를 했다고 하잖아. 음, 그러니까 이미 그 상태에서 그 뒤로는 이제 무념의 상태가 된 거지. 그 음, 아내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음, 이혼하고 편안한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남자랑 싸우는 것도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음, 그냥 아들 대하듯이 대하고 그냥 이 프로그램도 종료하고 우리의 사이도 종료한다. 이런 음. 상태로 보였어. 약간 남자가 무기력해 보이고 그 응, 응, 상담에서도 말을 할 게 없는 게 응, 그냥 자기한테는 이런 선택권이 없다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응, 응, 이미 나의 모든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가 됐고, 뭐 아이들한테 싸우는 모습도 더 이상 보여줄 수 없고, 아내도 그냥 당연히 이혼하는 거고, 나는 그냥 이 상황에 계속해서 끌려가서 그냥 이혼하는 거지라고
하는 건데 계속해서 나나는 이 남편한테 얘기하는 게, 세연한테 얘기하는 게 아이들한테 곁에 있는 아빠가 되어달라고 하는 말이 난 너무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아이들은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그냥 곁에 있어주면 돼. 라고 하는데 곁에 있지 않을 결정을 하잖아, 둘이 지금. 그치. 근데 꿈꾸는 건 계속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야. 현실을 약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그냥 싸우지 않는 단계로 넘어가니까 이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어. 마치 그 가족 사진처럼. 가족 사진을 찍듯이 그런 이미지를 아이들 머릿속에 계속해서 심어주려고 하지만 현실과의 괴리를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느끼지 않을까? 라는 음. 게 나는 좀 불편해지는 것 같아. 뭔가 이 흙탕물을 한번 일으켜서 음, 해소를 해야 서로의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냥 음, 나나라는 사람 자체는 그냥 그걸 덮고 맞아. 그냥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자. 음, 그냥 음, 음,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마음 먹은 것 같고 음, 그렇다고 같이 얼굴 보고 살기는 싫고 이혼은 음. 하고 애들한텐 최대한 좋은 아빠가 되어줘 이건 건데 가능할지 모르겠어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아이들한테도 아빠는 좋은 아빠고 아빠는 우리 곁에 항상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잘 지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뭐 생일에 아빠가 케이크를 사왔네 뭐 이러면서 뭐 같이 마지막에 되게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 나오잖아. 음. 근데 그것보다 그냥 아빠와 엄마는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았고 그래서 따로 살기를 결정했고 그래서 엄마는 이런 부분이 힘들긴 해. 그리고 너희도 이런 부분이 힘들 거야. 우리는 다른 가족들처럼 이상적으로 살진 않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이런 도움을 줄 거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그치. 살아갈 거야라고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아이들 입장에서도 좀 더 현실적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음, 나는 이혼을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거는 놓치지 않고 싶은 어, 건데, 어, 그게 그렇다면 본인이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어야 되는 그러니까 모습인 거지, 사실은. 맞아. 그 괴리가 어느 순간에는 자기는 혼자 덮고 넘어가더라도 다른 뭐 아이들, 심지어 세연조차도 그게 이렇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게 그냥 나나 혼자의 어떤 발버둥 아닌가? 그러니까 연극 그런 같아 보여. 맞아. 그 모든 상황이, 특히 엔딩은 더 그래. 진솔함이 느껴지지 진짜로. 않지, 그치? 어, 어, 그래서 감정이입이 안 됐던 것 같아. 뭔가 맞아, 겉도는 느낌이랄까? 기름 맞아. 같은. 물론 나는 그들이 잘 못 살길 바라는 게 절대 아니고, 아, 특히 그 그럼, 아이들이 그럼. 진짜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데, 음,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포장하는 게 맞는가라는 음.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남편이 싫고 미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마음을 다듬고 사랑해, 그러니까 이해해 보려고 하는 상태인 거잖아, 지금. 음, 어떻게 음, 음, 보면은. 음, 화는 화대로 남편한테 나는, 그러니까 남편이 불쌍하고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더 아내가, 나는 내가 좀 품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걸 수도 있겠는데, 음. 뭐 김치 가지러 와. 내가 뭐 전구가 나가면 누굴 부르겠어. 맞아. 뭐 그게, 그러니까 차라리 난 당신한테 너무 화나고 보고 싶지 않지만 아이들과의 시간에는 충실해줘. 이가 더 현실적인 거잖아, 어떻게 음, 음, 보면은. 음, 음, 아이들과 만나고 있을 때는 아이들한테 집중해줘. 내가 없더라도. 음. 근데 이제 자기도 그 안에 포함시키면서 그 가정의 모습은 유지하면서 이혼은 한다는 게 이제 맞아. 아이러니해 보이지. 그리고 아이들 역시 아빠가 곁에 있을 수 없잖아. 아빠가 곁에 있는다는 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고 생일 때만 만나는 그런 게 곁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아빠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라는 말로 뭔가 이상적인 가정으로 포장하는 게, 그러니까 말만. 어, 말만인 어, 거잖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가스라이팅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해지는 것 같아. 항상 있는 거야. 우리 음, 떨어져 살지만 항상 있는 그렇지. 거야. 맞아, 이게 맞아. 무슨 말이냐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그 패널들이 계속해서 뭔가 막 이상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나는 계속 걸리는 거야.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걔네를 섭외해서 넣은 이유는 이혼을 하더라도 불행한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음, 나는 음, 음, 느낌에 같이 살아도 불행하고 이혼해도 행복한 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가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표면상으로 보이기엔 되게 가식적이고 연극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나도. 근데 어찌됐든 그 사람이 뭐 못 살길 바라고 막 싸우기를 바라는 건 아니야. 잘 지내고 잘 음, 살았으면 음. 좋겠어 다.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음. 극복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행동이 맞느냐라는 거지. 아니, 물론 그 둘 사이에 어떤 감정 극복 단계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프로에서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그렇다. 정말 아름다운 이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혼에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나나 같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아름다운 이혼이라고 포장하는 게 좀 찝찝하다는 이야기였고. 그러면 다음 부부로 넘어가서 나는 사실 제일 내가 메모장에 적어놓지 않은 게 지금 그 혜진 커플이거든. 혜진 주민. 그 우리가 이야기한 6화 이후에 제일 메모한 내용이 적긴 해. 음. 네. 그 부분은 일단 혜진이 너무 사랑하고 남편을 음. 너무 애정이 있는 상태다. 애정이 없는 게 아니라 애정이 있는 상태고 남편도 너무 애정이 있는데 그 자기가 부담해야 될 그 가장으로서의 무게 때문에 맞아. 그거에 대한 애정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타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약간 걔네 경제적으로 정리가 됐다 했잖아. 주민이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 극복하고 서로 조금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더 고민 없고 여기는 이제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 오히려. 물론 더 맞아. 대화도 훨씬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이 싸워야겠지, 더 얘기를 하려면. 근데 어찌됐든 딱 그 방송 안에서만 보여지는 문제들이 있었잖아. 막 욕을 한다든지, 막 화를 낸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했잖아, 남편이. 그리고 그 여자도 그거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는 걸 알았고, 남편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개선되어야 될 문제잖아. 뭔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아내만 불편해. 이런 요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명백히 치료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거되면은 훨씬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제일 이 커플들 중에서 결혼을 선택한 커플들 중에서 제일 희망적인 맞아, 맞아. 부부처럼 보였던 것 같아. 처음에는 제일 좀 맞아. 부정적으로 봤었잖아. 어, 왜 저래? 음, 왜 저러고 살아? 왜 저거? 왜 저러고 견뎌? 막 이랬는데. 맞아.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떤 그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나서 그냥 평상시에 이 부부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부부들과 비교되게 제일 그래도 소통이 잘 되는 맞아. 부부 사이에. 둘만의 시간을 갖잖아. 뭐 어, 이렇게 어. 뭐 캠프파이어를 하든 고기를 구워 먹든 하면서도 얘기가 그래도 좀 되고. 그러니까 티키타카가 되는? 음, 음, 그러니까 뭐 다른 커플들은 아예 정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부들이 있다면 이 부부는 그래도 A를 말하면 A 다시 이리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가 되는 부부처럼 보이긴 하는 것 같아. 조금 이 부부를 보면서 약간 안타까웠던 점은 왜 패널들이 계속해서 마치 혜진이 무슨 주민한테 귀인인 것처럼 아, 어. 그 타로를 볼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 귀인을 만난 거고 뭐 음. 특히 뭐 세연 나나 얘기할 때도 나나가 귀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한테. 나는 그 아내를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뭐 남편을 귀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별로 없지 않아? 그 포지셔닝 자체가 어. 남자가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여자가 잘 들어와서 남자가 일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 약간 이런 초점으로 맞추잖아, 항상. 그런 귀인이라는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삶의 주인, 그러니까 이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복을 보탤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를 귀인이라는 말로 쓰는 것 같아서 거슬리는 것 같거든. 그 부분도 있고 또 음, 하나는 음, 왜 남자가 뭐 세연이도 그렇고 주민이도 그렇고 좀 다른 생각을 잘 못하고 뭐 약간 자기 성질대로 이렇게 행동을 한다거나 뭐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을 때 혜진이나 뭐 나나 같은 경우는 받아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뭐 특히 혜진이는 그런 남자인데도 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하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한테 귀인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 너 어, 어디 가서 못 만난다. 어, 진짜 저렇게 참아내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꼭 어. 참아야 되는 것처럼 그게 그러니까, 귀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거슬린다 이거구나.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 혜진이한테 귀인이라고 할수록 마치 그런 포지셔닝을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혜진이는 참아야 좋은 사람이 되는 어, 것처럼, 어. 그치? 불편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혜진이가 나는 오히려 좋았을 때는 자기 마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얘기하고, 주민이한테, 나 표현하고. 이럴 때, 표현하고, 음. 그러니까 받아주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마지막에 쌍욕을 날리면서 끝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너무, 혜진이의 쌍욕이 너무 시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잘해, 귀엽지 않아? 어. 그러니까 맨 너만 욕해? 나도 그러니까, 욕해. 맞아. 하면서 잘하라고. 그러니까 그 둘의 서로에 대한 욕이 뭐 약간 귀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음,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런 걸 또 티키타카로 보게도 되고. 맞아, 맞아. 주민이는 좀 앞으로 상담을 좀 계속 받았으면 좋겠다. 맞아. 마음 치료를, 어, 일단 특히 주민이는 원가정에서 받은 맞아. 상처가 되게 크고 그 성장 음, 과정에서의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게 누구보다 드러나잖아. 음, 음, 그러니까 특히 돈에 대한 부분. 맞아. 그런 게 회복되면 완전히까진 아니어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 맞아. 정말. 보면 어떻게 보면 또 귀여워.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뒤에 씩 웃고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어, 정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맞아. 귀엽기까지 하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혜진이가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은 맞아.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있어. 오히려 소형 상진에서 상진은 갈수록 꼴보기 싫어 보이거든? 야, 뭔지 최대 알지? 빌런 아니야? 아, 되게 상진 얄밉고 최대. 진짜 왜 저래? 이런 끝까지 왜 저러냐? 어, 어. 정말 어떻게 끝까지 저러냐? 아니, 음, 물론 소영이 얘기할 때 하자. 아무튼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귀여움이 묻어난다. 그치. 얼굴에서. 갈수록 약간 호감으로 바뀌는? 응, 맞아, 맞아. 처음에 순박해 최대 보여. 빌런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문신을 한 게 음, 나는 선입견을 갖고 싶지 않아. 몸에 문신할 수 있고 자기 몸인데. 음, 근데 문신사라서 문신을 했고 그 문신에 대해 진심을 가지고서 막 음. 디자인하고 하니까 이게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거야. 자기 몸에 한 문신도. 주민이는, 그러니까 혜진이가 주민이를 놓지 못하는 데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 평소에는 너무 티키타카도 맞고, 이렇게 그렇지. 말도 통하는 귀엽고. 것고, 맞아.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 버리잖아. 맞아. 그러니까 욱하는 순간 갑자기 너무 돌변하니까 그 부분만 좀 고쳐줬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은희 건우 얘기를 해볼까? 그 은희도 음, 내면은 안 그런 사람인데 음, 뭔가 그 표현하는 거라든지 기대 심리를 드러내는 방법 자체가 조금 거칠어서 음, 상대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잖아. 음, 음, 음.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금 자기가 인지를 하고 그래도 많이 누그러들지 않았냐? 그치. 음, 뒤쪽에는 조금 음. 누그러들었지. 근데 이제 또 일상생활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나는 많은 여자친구들이 갖고 있는 면모가 좀 맞아, 과장되면 은희처럼 된다. 이렇게 봤거든. 맞아. 그러니까 나랑은 진짜 성격이 좀 많이 다른 편이지. 음, 그래서 더 거슬렸던 것 같아, 은희의 행동이. 근데 많은 주위에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자기 모습이 보인대, 은희한테서. 그치, 그치. 내가 너무 남편한테 자연스러워. 맨날 요구하고, 당연히 해줬으면 좋겠고, 막 퇴근할 음, 때 꽃 사가지고 왔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 음, 있잖아. 음, 음, 우리는 꽃을 내 돈 주고 네이버에서 구독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그걸 뭘 바래, 음, 꽃이 보고 싶으면 꽃을 사면 된다. 약간 음, 이런 게 음, 단순한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봤을 땐 은희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음, 음, 남편이 왜 그거를 그렇게 못 알아주느냐. 센스 있는 사람이랑 결혼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음, 한쪽은 그렇지 못하잖아. 음,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서로 이제 조율을 잘 하다 보면은 좀 무뎌지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은희가 그 같이 상담받았을 때 그 남편의 마음을 확 아는 것 같아. 되게 맞아, 맞아. 쉬운 부분인데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보이지만 맞아. 같이 살 땐 안 보였던 게 거기서 얘기하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좀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부야말로 나는 남녀의 사고방식이나 소통 방식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커플인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은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간접화법으로 돌려서 자기 불만을 표출하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해줘라고 하면 되는 거를 계속 비난주로 돌려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또 건우 입장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물론 가정 환경에서 오는 것도 있는데 계속 비난만 듣다 보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계속 탓하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쪼그라들잖아. 말하고 싶지 않지. 뭐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 또 비난할까 봐. 음. 근데 은희 입장에서는 이건 비난이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라고 하는데 그걸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을 것 같아. 너가 잘하면 내가 그러겠냐? 막 이런 음.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뭐가 들리겠어. 저런 부분에서 은희가 굉장히 답답하겠구나라고 느껴졌던 게 같이 안 잔다고 했잖아, 거기에서. 음. 나랑 잠도 안 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러니까 은희는 굉장히 애정 표현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정말 여성스러운 스타일인데 건우는 뭐 잠을 안 잔다는 거를 봤을 때 어떤 스킨십이나 뭐 이런 애정 표현을 하지 않고 심지어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도 전혀 애정 표현을 못 하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계속해서 삐질삐질 이 맞아, 간접화법으로 맞아. 불만이 나오는 거야. 그래. 근데 그렇게 할수록 남자는 어떤 행동을 애정 표현을 더 할 수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니까 악순환인 거지. 이 둘이. 그리고 또 은희가 자존심이 또 세고. 음, 음, 그러니까 자기가 요구하거나 원하는 건 애정인데 자존심이 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잖아. 맞아. 말하자면 조금 더 그냥 편안하게 나 좀 안아줘라던가 그냥 같이 있자라던가 뭐 편안하게 하면 근데 쌓여 있는 게 많은 상태고 그러니까. 둘의 대화가 어느 선까지 갔는지를 또 다 디테일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많이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건우도 많이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긴 있잖아. 그러니까 대화가 힘들지. 애초에 말을 그걸 뭘 말해 이러고 말고 다른 소리 하고 어. 핸드폰 보고 있고 이러는데 무슨 말이 되겠어. 음. 그냥 말을 말자 내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노력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둘은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남자와 여자의 끝에 있는 느낌인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자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고 애정 표현도 받고 싶고 말로도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래야 이게 풀리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라 그러면 마치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느낌 때문에 잘못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근데 은희는 그걸 얘기해야 풀어지는데 남자는 절대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입을 더 다물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악순환의 고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한쪽이 그러니까 둘 다 서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부부라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 공부가 맞아. 필요해. 맞아, 서로에 진짜로. 대해서도 공부가 필요하고 뭔가 이게 그리고 사람이 뭐 남편한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은 건 아니고 아내한테 기대하지 않는 건 좋은 게 아닐 수 있지.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냥 사람에 대한 그냥 남편 아내를 떠나서 그냥 나 아닌 타인에 대해서 나를 그만큼 대우해 주길 바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 내려놓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냥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삶이 있고 나도 내 삶이 있는 건데 나를 얼마나 당연히 사랑해주고 표현해주고 이런 건 중요한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것 이상 막 나의 부모 이상으로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막 이런 기대 심리 자체를 스스로 좀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은희는 머릿속에 저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게 딱 정해져 있고 그렇게 맞아. 행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지 맞아. 않으면 계속해서 불만인 거야.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왜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아내들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가정진보위원회라고 하듯이 그렇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정해져 있고 저 사람은 그걸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고 거기서 벗어날 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는 딱 그 모습인 거야. 반성합니다. 가정진보위원회. 근데 음, 진짜 나는 은희가 또 다른 은희를 만들어서 살지 않는 이상 자기가 원하는 방식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세상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내려놓는 게 첫 그럼. 번째고. 그러니까 하나의 면모만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한데 삶 전체에서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수준을 맞춘다? 정말 매일매일. 이거는 그럼 뭐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좋아해. 이거 하나만 맞아도 진짜 잘 맞는 거잖아.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제가 좋아해, 남편이. 그것만도 좋은 요소인데 아, 그러기에는 너무 아무것도 안 맞나 그러면? 단 하나도?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말 내가 보면은 사소한 것조차도 내려놓지 못한다고 느끼는 게 마지막에 그 이혼 서류를 들고 만났을 때도 술을 내가 먼저 따라주겠다. 은희가 그러잖아. 근데 건우가 아, 첫 잔은 내가.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잔을 따르잖아. 근데 딱 그 순간 은희는 팽 토라져 버린 거야. 아, 근데 그 남자도 그래. 그냥 따라주면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되지. 어. 뭘 꼭 또 첫 잔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건 또 뭐냐고. 그러니까 사실 둘 다 내려놔야 똑같아. 돼. 똑같아, 정말. 그게 아우. 너무 똑같으니까 이 만나지질 못하는 거야, 가운데서. 계속 탱탱 튕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둘이. 아니 근데 은희도 만약에 뭐 이 남자가 술을 좋아하고 술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룰이 있어. 뭐 첫 잔은 내가 따라 그 이해가 안 가지만 따라야 된대. 그러면 그래 뭐 따라라 이러고 그냥 냅뒀다가 그 다음은 내가 따라줄게 하고 따라주고 이거에 대해서 크게 토라질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이 나는 드는 거야. 그치. 남자도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은. 그리고 고맙지 뭐 자기가 따라 마시면 나의 수고를 덜어주는데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은희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항상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했고 이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딱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잔과 이 화목한 느낌의 그림을 원하는데 남편은 끝까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그리고 어쩌면 은희가 너무 그런 걸 원하니까 이 꼴이 나서 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 야, 내가 할게. 아, 진짜 그냥 냅둬라 좀.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 건우도 사실 굽히지 않고 뭐 맞춰줘야 좀 맞춰주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정말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고 많은 아내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만약에 그런 걸 놔 포기해 그러면 이거 사랑인가? 나의 사랑도 없어진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잖아. 근데 나는 그 둘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를 계속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실망하면 거기에서 나의 사랑은 사라진다라고 느끼는 게 오히려 온전히 그 사람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사랑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치, 그치. 그 부분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 은희 건우는 계속해서 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중에도 우리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지만 살아가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공부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서로에 대해서. 연구하고 내가 내 행동을 바꾸고 좀 내려놓고 좋아질 수 있다는 나는 오히려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맞아. 그 어떻게 와중에도 그러고 계속 둘째를 낳았으니까. 우리가 우리보다- 신혼부부 얘기하면서 그래. 그렇지, 우리들보다 더 애정 넘칠 수 있어. 그렇지. 요구사항이 더 그렇지. 많아서 더 싸우는 걸 수도 있어. 너무 사랑해서 정말. 애 하나인 우리들보다 애정이 넘치는 걸 수도 있네.